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하나?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쓸 돈이 없을까? 앞으로 몇 년 더 살 텐데 어떻게 버텨야 하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불안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도 줄고 벌이는 적어지고 쓰는 돈은 점점 많아집니다. 병원비, 생활비, 가족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까지 생각하면 답답한 마음이 커지죠.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약하세요. 노후 준비 미리 했어야죠. 정부 지원을 찾아보세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이미 현실이 너무 버거운데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뭐가 달라질까요? 오늘은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돈이 없다고 무조건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만 시야를 넓히면 해결책이 보이니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 뉴스만 봐도 노후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60대 이후에도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연금이 나와도 한 달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부족한 경우가 많죠. 게다가 나이가 들면 병원비도 늘어나서 지출이 더욱 커집니다. 한번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로 한 달치 생활비가 다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가족들에게 손 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각자 살기 바빠서 부모를 돕기가 어려운 현실이니까요. 예전에는 부모님을 모시는 게 당연한 문화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나이 들면서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이 함께 찾아옵니다. 돈이 없으면 외롭고 외로우면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막연한 불안함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단순히 생활이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집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부담스럽고 지출을 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이죠. 이거 사도 될까? 라는 고민을 매번 해야 하는 것도 큰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친구나 가족 모임에서 돈 걱정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집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우울감도 커지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을 점점 피하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그대로 두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적인 위축이 생기면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나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돈이 없다는 사실에만 집중하지 말고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생활비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많다 보니 수입이 줄어들면 불안감이 커집니다. 특히 월세나 관리비 같은 필수 지출은 줄일 수도 없어서 부담이 더 크죠. 병원비, 약가, 식비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도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녀나 손주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끼고 아껴도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을 마냥 안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새로운 수입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나 소소한 부업을 통해 조금이라도 수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하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과 변동 지출을 정리해보면 예상보다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 달 생활비를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식비, 공과금, 병원비, 교통비 등 모든 지출을 빠짐없이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디서 돈이 많이 나가고 있는지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세와 같은 고정비는 꼭 내야 하지만 외식비는 줄일 수 있는 선택적 지출입니다. 또한 예측하지 못한 지출도 고려해야 합니다.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수리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3달치 생활비 정도는 비상금으로 따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을 짜고 생활비를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작은 돈이라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고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생활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입원을 추가로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예비비 마련과 투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진 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이 나빠져 병원비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집에 문제가 생겨 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최소한 3달치 생활비는 비상금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비상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우선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큰 돈을 모으는 것은 어렵지만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남는 돈을 비상금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불필요한 외식을 줄이면 생각보다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금을 어디에 보관할지도 중요합니다. 현금으로 집에 보관하는 것보다 은행에 저축하거나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통장을 만들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에는 돈을 잘 버는 것보다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비상금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대비입니다. 이제 투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은 돈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라고 하면 큰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이나 적금은 안정적이면서도 작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요즘은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금융 상품들이 많아졌습니다.
주식이나 펀드는 잘 모르면 위험할 수 있지만 배당주처럼 안정적인 종목을 선택하면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방 한 칸을 세놓거나 창고를 임대하는 방식으로도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분야에 무작정 돈을 넣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공부를 한 후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돈을 묶어두지 않는 것입니다. 즉, 언제든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는 유동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큰 돈을 벌려는 것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위험한 투자보다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이제 정부 지원과 복지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생활이 어려울 때 정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는 중장년층과 노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라면 기초연금이 중요한 생활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도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매달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어서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무료 급식이나 공공일자리, 교통비 지원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복지 혜택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복지 상담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복지관에 방문하면 복지 상담을 받고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은 받을 수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복지 혜택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어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포털 사이트에서도 지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연령, 소득 수준, 가구 구성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는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소득 증빙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최근 3개월치 은행 거래 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복잡한 서류 절차가 어렵다면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신청했다고 끝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자격을 다시 심사받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복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이 번거롭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진행해 보세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잘 활용하면 생활이 훨씬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복지 제도를 실제로 활용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신청해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70대 어르신은 기초연금 신청을 모르고 있다가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신청한 후 매달 3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식비 부담이 줄어들고 병원비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0대 후반의 한 분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고민하다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생활이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디지털 정보가 부족한 분들을 위한 복지 상담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 직접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무료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료 건강검진, 심리상담, 취미활동 같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생활이 한결 나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라고 단정 짓지 않는 것입니다.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위에도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함께 공유하면 좋겠죠. 복지 혜택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절약과 경제 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돈을 벌기가 어렵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아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아끼기만 한다고 생활이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효과적으로 절약하면서도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전기, 수도, 가스 요금 줄이기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세를 줄이려면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코드를 뽑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스비를 아끼려면 뜨거운 물 사용을 줄이고 난방 온도를 낮추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도 요금 절약을 위해서는 설거지나 세탁할 때 물을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비 절약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을 볼 때는 미리 필요한 목록을 작성하고 계획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마트를 이용하거나 10일 행사 상품을 활용하면 식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 먹는 것도 좋은 절약 방법입니다. 교통비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정기권을 이용하면 교통비를 아낄 수 있고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작은 절약이 모이면 한 달, 1년 후에는 꽤 큰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절약 습관부터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계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하지만 가계부를 쓰는 것은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종이에 직접 적거나 스마트폰 가계부 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출을 기록할 때는 카테고리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식비, 교통비, 공과금, 의료비 등으로 나누어 기록하면 돈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를 쓰면 불필요한 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돈이 새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리하면서 어디서 줄일 수 있을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고정 지출은 매달 일정하게 나가는 돈으로 예산을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동 지출은 계획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필요에 따라 조절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지만 몇 달만 꾸준히 기록하면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돈이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 알면 불필요한 소비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계부 작성은 작은 습관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는 쓰고 불필요한 곳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충동 구매를 자주 하는 편인지, 정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에 돈을 쓰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구독 서비스를 여러 개 이용하고 있다면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 요금제도 점검해 보세요. 요금제를 낮추면 매달 일정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할 때는 불필요한 자동 결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출할 때는 미리 예산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필요한 물건을 살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꼭 필요한지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쇼핑할 때는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할까? 라고 자문해 보면 불필요한 소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일이나 할인 행사를 이용하되 필요하지 않은 물건까지 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카드를 사용하는 대신 현금을 사용하면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직접 느끼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그만큼 저축할 수 있는 여유도 생깁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꾸준히 하면 노후 생활이 훨씬 안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돈이 없어서 힘들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돈이 부족하면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이해하고 하나씩 준비해 나가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활용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절약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를 작성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생활이 한결 나아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면 더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어떤 절약 방법을 실천해 오셨나요? 혹시 효과를 본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현실적인 노후 준비 방법과 생활 꿀팁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변화가 모이면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고 더 나은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